도서관 책 속에서 40년 된 책갈피 하나를 발견했다면요. 그 안에 누군가의 사랑이 적혀 있고 그 글씨가 당신의 잊었던 꿈을 깨운다면요.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저는 잠시 그 책갈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은빛마을 도서관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책갈피 사이 잉크 냄새 1장 은빛마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갈피.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은빛마을 도서관 2층 창가 자리. 저는 오래된 시집 한 권을 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단풍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햇살이 낮게 기울어져 책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도서관에 작게 울렸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오래된 책 특유의 묵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오래된 책갈피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글씨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였습니다. 1980년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흔적 같았습니다. 책갈피를 손에 쥐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마을 도서관 창밖으로는 단풍나무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책갈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책갈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이 마음 바람에 흩날리지 않기를.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책갈피를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서늘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작은 책갈피 한 장이 제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책갈피 언제부터 이 책에 있었는지 아실까요? 사서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책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시집은 1982년에 기증받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갈피도 그때부터 여기 있었을 거예요. 40년도 더 된 거죠.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책갈피는 이 책 속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갈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은 이 마음을 지켰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책갈피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책갈피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조용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책갈피가 제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책갈피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은빛마을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2장 1980년대 내 안의 젊은 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책갈피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 그것을 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글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20살이던 그 시절에요.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글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공책을 펴고 만년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제 책상 서랍에는 공책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 글로 채워진 공책들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늘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작가가 되리라고요. 제 이름이 박힌 책을 서점에서 보리라고요. 그땐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글을 쓸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만년필은 서랍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공책은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글쓰기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묻어버렸습니다. 30년 넘게요. 그런데 오늘 이 책갈피가 그 모든 기억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책갈피를 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도 저처럼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은빛마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갈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책을 가득 채우던 20살의 저, 밤새워 시를 쓰던 25살의 저, 작가를 꿈꾸던 순수한 제 모습,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3장 서러움과 후회의 무게. 다음 날 오후 저는
은빛 마을에 있는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와 같은 또래였고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가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저는 늘 젊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책갈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커피잔 위로 똑 하고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웠고, 직장을 다녔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글쓰기는 취미일 뿐이야. 돈이 되지 않는 일이야. 어른이 되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작가가 되지 못할까봐, 글을 써도 아무도 읽지 않을까봐, 제 재능이 부족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지키는 대신 꿈을 묻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젊은 날의 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도전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내 꿈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회만 남았습니다. 오래 묵힌 후회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포기한 건 꿈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제 안에 있던 가능성을, 용기를, 열정을 모두 버렸다는 것을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종이 뭔데요? 저는 책갈피를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글씨를 읽으셨습니다. 한참 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구나. 참 애틋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근데 언니, 왜 우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글을 썼어요. 꿈이 있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그냥 살다 보니 포기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 책갈피를 보니까 제가 묻어뒀던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도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사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늦은 건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카페를 연 게 언제인 줄 알아요? 60살 때였어요. 모두가 늦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요. 글을 쓰고 싶다면 지금부터 쓰면 돼요. 늦은 건 없어요. 진짜 늦은 건 꿈을 영영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늦은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갈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 작은 깨달음, 다시 시작할 용기. 그날 밤 저는 집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공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쓴 일기, 시, 소설 습작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10일. 오늘도 나는 글을 쓴다. 언젠가는 작가가 될 거다. 나는 믿는다. 22살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저는 공책을 모두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흰 표지의 깨끗한 공책이었습니다. 만년필도 하나 샀습니다. 잉크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갈피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만년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래전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책 2페이지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글은 거칠었습니다. 문장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마을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삶은 제게 있어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제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묵었던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것을요. 꿈을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갈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이 문장은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자신의 꿈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잊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저는 책갈피를 공책 첫 페이지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저는 글을 쓸 것이라고요.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쓸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장. 다시 시작한 글쓰기, 그리고 작은 기적.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문장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이야기가 풍성해졌습니다. 공책 5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작은 문학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제목은 도서관에서 찾은 책갈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글을 읽고 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계속 글 써주세요. 응원합니다.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30년 전 꿈꿨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단편소설도 썼습니다. 에세이도 썼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가님,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제 글이 책으로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책이 출간된 날, 저는 은빛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서 선생님께 제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책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사서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책을 받으셨습니다. 어머, 작가님이셨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책갈피 하나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조심스럽게 책장에 꽂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책이 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책을 집어들 것입니다. 마치 제가 책갈피를 발견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주인 사장님께 제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받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해냈네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할머니가 해준 말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스스로 해낸 거예요. 용기를 낸 건 언니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그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갈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40년 전 누군가 남긴 마음이 오늘 저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쓸 것입니다. 제가 숨을 쉬는 한 계속 쓸 것입니다. 창밖으로 은빛 마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책갈피 사이 잉크 냄새, 그 작은 냄새가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잊었던 꿈을 깨웠습니다. 포기했던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포기한 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은 건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걸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잊었던 꿈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했던 열정이 있다면 다시 불을 붙이세요. 진짜 늦은 건 지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책갈피는 오래되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잊고 지냈던 제 꿈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은빛나무 여러분은 어떤 글씨, 어떤 순간이 오래된 꿈을 다시 깨운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꿈도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 주세요. 은빛나무였습니다.